방학 잘 보내셨죠? 저희는 이제 또 원격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사 수업이고요. 우리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 밀립대학 설립운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을 이제 평화롭게 그 다음에 배움으로써 이렇게 전개를 한다라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후에 다른 방법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페이지는 64쪽이고요. 자,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사회주의가 이끌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1920년대 초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92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됩니다. 자, 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혁명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로 인해서 혁명이 시작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혁명이 성공을 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떠냐면 다른 국가와 다른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해. 그러니까 저렇게 제국주의와는 다른 차별성을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제국주의, 자본주의와는 굉장히 다른 차별성을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억압당하는 식민지 국가를 도와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회주의의 근간 자체가 뭐였냐면 그게 두 가지로 공산주의였었죠. 우리는 재산이 없어. 그 다음에 모두 다 노동자나 농민이나 모두 다 평등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약한 국가들, 그 다음에 센 국가들이 아니라 약한 국가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 그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냐면요. 그럼 굉장히 솔깃하죠. 저 사회주의가 뭘까?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굉장히 얘기하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청년층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각종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굉장히 노동을 신성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유경제, 여기에는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 재산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모두 다 공동으로 경제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모두 다 잘 살자 이러한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거야 라고 하면서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민과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게 되고요. 자,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게 당시 사회주의자들이더라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농민운동과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운동 한 가지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자, 여러분들 소작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소작농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농민운동일 거예요. 자, 대표적인 농민운동이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소작농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 암태도, 지주, 문제철이 수확량의 70%. 그러니까 내가 소작농이에요. 선생님 소작농이면 선생님이 100을 거두었다라고 하면 70%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왜? 30%만 남겨둔다라고 하면 선생님 30% 먹고 살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농사 짓는데 쓴 돈은요? 그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70%가 넘는 소작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따른 것들을 투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작료를 인하를 요구하면서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냐면 파업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그 다음에 소장료 내려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하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장료를 이제 그러면 40%까지 인하를 하게 되고요. 이 운동을 계기로 왜 70%에서 40%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농민 굉장히 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 지주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더라 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일 대표적이었던 암트도 소작쟁이였다라는 것, 대표적인 농민운동이었습니다. 살짝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대표적인 노동운동에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운동인지, 농민운동인지, 노동운동인지요. 자,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는 1929년도에 있었고요. 자, 이 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원산 폭격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걸로 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친구들이 그런 벌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산은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업이라든지 이러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업이 많이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요. 공장이 많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장이 그러니까 이 공장에 있는 주인들이 이익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낮게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본인 노동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월급이 적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써 한국인 너네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때리면서 이런 조센징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때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된 구타라든지 막 욕설이라든지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에 원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4쪽에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전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두 가지로 전개가 했었는데 농민 방향과 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원을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노동만이 신성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64쪽이었고요. 자, 페이지 64쪽에 보시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운동 두 개요. 자, 천도교의 방정환이 있어요. 여기다가 표시 살짝 해 놓으십시오. 천도교의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었대요. 천도교에서는 모든 인간, 천도교가 원래 무엇이었어요? 동학이었잖아요. 인내천사상.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래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방정환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막 여성, 그 다음에 백정, 옆에 나오죠. 백정. 이런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 노비들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딱 한 계급,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어린이들은 어떻게 막 장난치면 저 시끄러운 놈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날들을 제정을 하고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이렇게 멸시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5월 1일이다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5월 5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고 바라보고 소중히 여길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운동은 천도교가 보통 주장을 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형평운동인데요. 자, 이 형평 같은 경우는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죠. 그래서 이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형평운동은 뭐냐면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계속되었대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백정들은 이름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 점을 찍어 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봐도 얘는 백정이에요. 과거에 백정이었던 사람들은 이름표나 주민등록증에다가 점을 찍어요. 빨간 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없애주세요. 우리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형평운동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것. 나중에는 사회운동단체와 연합해서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라는 것은 한 번쯤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20년대 때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가 됩니다. 왜?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표방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사상들을 어떻게 했냐면 주장을 했기 때문에 192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운동들도 마구마구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페이지 64쪽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문화통치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민족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러면 뭐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독립을 한번 주장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누가 죽었냐면요. 순종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이 있었죠.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면 1919년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고요. 이 60만세 운동이거든요. 여기다가 적어놓지 않았네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의 배경 같은 경우는 순종의 인산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핵심에도 적어 놓을 거예요. 여기에 배경은 순종의 인산일이더라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요,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제2의 3.1운동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전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3.1운동 때처럼 누가 주장을 하냐면요. 누가 주도를 하냐면 학생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또 누가 주도를 하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 자, 그때 사회주의자들 막 노동운동하고 막 농민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자 주도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요. 사회주의자 글씨를 조금 띄어서 씁시다. 친구들이 글씨를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 주도로 운동을 전개했었고,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는 운동 주도자들이 체포가 되고 실패가 돼요. 3.1운동과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임시정부가 주도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운동 주도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이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주의자 주도로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냐면 견제를 하게 됩니다. 무슨 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켜보게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이념을 가지고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누구 좋은 일만 시킬까? 일본 좋은 일만 시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독립을 위해서면 민족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 잠깐 힘을 합쳐야 되겠다. 우리 사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합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필요성이 커지게 되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비타협정 민족주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있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의 핵심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인산일 때 전개가 되었다. 순종의 인산일 때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의 결과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신간회가 탄생하게 되더라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간회 같은 경우는 페이지 65쪽 보시게 되면요. 자, 배경은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서로의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요거 교과서 65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하단에요. 자, 페이지 65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자, 페이지 65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일제와 타협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대요. 자, 요거는 색을 좀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부가 일제와 타협할 것을 주장했대요. 우리 이거 어제 많이 들어봤었죠. 우리 일제와 어떻게 하자? 타협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일제 치하 안에서 우리 자치를 주장을 하재. 자치론자들이었죠. 대표적인 인물 이광수였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러한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민족주의 내부에서 또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있는 내 단체의 사람들이 친일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어떨까요? 저놈도 친일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평판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 반대에 있는 이 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평판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슨 민족주의자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욕을 많이 먹어요. 저 사람들도 친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가에서 타협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세력 자체도 좀 약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세력을 키울 필요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의 세력을 조금 키우려고 보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세력이 있네? 거기에 바로 누구였더라라는 것? 사회주의자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자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를 왜 필요로 할까요? 자, 얘네들의 손을 잡아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이었냐면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동, 농민운동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일제 탄압으로 활동이 위축되었대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시면 자, 일제 탄압으로 위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독립운동이 왜 위축되었냐면 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925년에 발표된 일본의 국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치안유지법이 국채를 변혁하거나 일본의 나라에 있는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벌을 준다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채 유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이러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제일 결정적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안유지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신간회라고 하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왜 손을 잡았냐면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손을 잡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독립운동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나눠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있었지만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면 신간회더라라는 것. 자, 그래서 서로가 필요했었고 플러스로 어떻게 되냐면 독립을 위해서도라고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민족이 분열되면 안 되겠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첫 번째로 신간회 자매단체라고 해서 여성들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우회를 결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였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연회를 결성합니다. 강연회를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러한 민족의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강연회를 만들고요. 일제 식민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를 비판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농민이나 노동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자 사람들이 했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다가 별표 살짝 쳐주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합니다. 이 다음에 나올 거거든요. 1929년에 벌어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원을 했다라는 것. 자, 근데 결과 같은 경우는 일제가 결국에는 탄압하게 돼요. 그 다음에 활동 방향을 둘러싸고 서로 안에서 내분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처음에는 초반에는 어떻게 하냐면 둘이 손잡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1930년대 초에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 방향 같은 경우도 서로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1930년대 초에 우리는 해체가 아니라 해소라고 해가지고 이 해소라는 단어 뜻을 오늘 조사하는 게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 해소를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사상으로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간회의 성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이고요. 1929년입니다. 페이지 65쪽에 있어요. 자, 여기 배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가뜩이나 학생들이요. 조선인이랑 일본인이랑 같은 학교에 있으면 벌을 조선인 혼자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주를 떠난 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둘이 싸움 났대. 근데 둘이 싸움 났는데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잘못했어. 일본인들이 조선인 여학생들 막 놀리고 희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촌동생이 항의하니까 싸움 난 거예요. 싸움 났는데 조선인들만 어떻게 하냐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 이상 그만해라. 그만 차별해라. 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더라 라는 것. 이름만 봐도 알죠? 누구 주도다? 학생 주도다 라는 것. 자, 내용은 당연히 민족차별 중지입니다. 왜? 배경 자체가 일본인들을 어떻게 하고 일본인들은 처벌하지 않고 조선인들만 처벌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했다라는 거. 학생들이 일으켰으니까 일제타도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알 거예요. 광주 학생항일운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요. 일반 시민 학생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 제목만 보고 아 이랬겠구나 라고 하면서 성격을 그냥 그대로 줄줄 파악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플러스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 방금 봤어요.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 신간회가 지원을 하면서 누구를 했냐면요. 신간회가 도대체 어떤 일이냐. 누가 잘못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 라고 하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왜 지원이에요? 라고 하면 누가 잘못했는데요? 일본이 잘못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진상조사단의 역할이었더라 라는 것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60만세 운동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인 피해자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분동 터지는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당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일어난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더라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더라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헷갈리지 마라고 놨던 부분이 있어요.
60만 세 운동과 광주학생항일 운동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자, 결과는 기억하십시오. 60만 세 운동의 결과는 신간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 자, 60만 세의 광주학생항일 운동의 결과는 3.1 운동 이후의 최대 규모다라는 것. 60만 세 운동의 배경은 순종의 인산일이었다라는 것. 광주학생항일 운동은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3.1운동, 3.1운동, 신간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때 다양하게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숙제 같은 경우는 제가 팀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과제까지 모두 다 해결하시고요. 수업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